열심히 공부한다는 것은 가슴에 열이 나도록 공부하는 거란 말이야.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 가슴이 뜨거워지지 않으면 그건 열심히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네, 한때 대치동 학원가를 주름잡던 이분 손사탐 기억나십니까? 지금의 메가스터디를 키운 손주은 회장입니다. 올해 수능이 114일 남았습니다. 우리나라 사교육 현장의 오늘과 내일을 이분께 들어보겠습니다. 자, 손주은 회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손사탐으로 기억하느냐 아니면 네. 메가스터디 회장으로 기억하느냐에 따라서 뭐 나이가 드러난다는 그런 말도 있잖아요. 네. 네. 앵커님은 어디시죠? 저는 손사탐보다도 더 이전 세대입니다. 그렇게 안 보이시는데. 어떻게 불러드리면 좋으세요? 저는 뭐 손 선생이라고 부르는 게 더 좋습니다. 손 예. 선생. 예. 강단에서 내려오신 지는 한참 됐는데 요즘도 뭐 수능 문제, 예. 또 모의평가 이런 거 직접 풀어보세요? 뭐 간혹 이제 어떤 경향인지 제가 풀어볼 때도 있고, 한 3, 4년 전에 네. 최근에 좀 많이 바뀐 것 같아서 실제로 한번 시간을 가지고 해보니까 사회탐구요? 네, 네. 사회문화였는데 30분 동안에 20문제 다 못 풀었습니다. 15개밖에 못 풀었어요. 정답률은요? 푼 건 다 맞은 것 같은데 그만큼 요즘 수능이 네. 예전보다 훨씬 복잡해졌습니다. 예. 지난 6월 그 모의평가도 네. 거의 지난해 수준의 수능 네. 난이도였다. 특히 언어, 그러니까 영어, 영어, 영역이 예. 뭐 이거는 1.47%. 불수능이 아니라 예. 거의 뭐 용암 수준이었다라는 예, 예, 그런 예. 얘기도 나오는데 이게 난이도 조절 실패한 거 아닙니까? 영어는 실패한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올해 수능에서는 네. 아마 다시 10% 근처까지 난이도 조정이 대폭 이루어질 거다. 네. 그러나 전체적으로는 어. 조금 작년과 비슷하게 예. 어느 정도 어려운 그리고 변별력 있는 시험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예. 특히 올해 수능에서 네. 자 이거는 큰 변화가 될 거다라고 뭔가 좀 팁을 네, 주시면 대부분 다 좋겠어요. 아실 건데 네. 가장 큰 변화는 과탐 선택을 강제 지정하는 학교가 정시에서는 3개밖에 없고 예. 그래서 막판에 과탐이 부담이 많으니까 사탐으로 가는 사탐런 현상이 벌써 6월 모평에서 네. 작년에 49% 사탐이었는데 55%, 6% 늘어났거든요. 네. 사탐런 현상이 좀 강하게 나타났고 사탐런, 네. 그러니까 공부량이 좀 적은 사탐으로 네, 옮겨가는 네, 현상. 네, 네. 근데 이게 어떤 과목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이 표준 점수가 격차가 워낙 커서요. 네. 뭐 경우에 따라 10점 이상도 차이가 나긴 하던데 이 부분이 좀 수능에서는 조절이 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원래 표준 점수라는 게 이 변별력 차이를 해소하려고 만든 건데 예.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차이가 많이 날 경우에는 대학들이 또 그걸 가지고 또 한 번 더 변환 표준 점수를 적용합니다. 네. 그러니까 너무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다. 네. 어느 과목이 높게 나올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예. 그렇군요. 이게 뭐 학원을 마치 뽑기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 같다 이런 우스갯소리도 있어서. 저는 네. 선택 과목은 본인이 가장 좋아하는 과목, 그리고 공부를 잘할 수 있는 과목 네. 그렇게 선택하는 게 옳고 예. 올해 같은 경우에 가탄넘 하다가 오히려 낭패를 볼 수도 있다 이런 것들은 조심하셔야 됩니다. 올해 사탐론 수능의 하다가 예. 올해 수능의 가장 큰 화두는 일단 의대 정원 이슈, 네. 증원 이슈, 그리고 또 킬러 문항 배제가 될 것 같은데 이런 의대에 좀 쏠림 현상이 더 심화되는 상황에서 킬러 문항을 배제하면 이 변별력은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올해 수능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걸로 보세요? 킬러 문항 배제는 작년에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한 두세 문제밖에 없었거든요. 예전에는 10% 미만이 더 많이 있었는데 그 대신 중상 난이도를 많이 올려서 실제로 작년은 변별력이 좋은 시험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올해도 크게 문제는 없을 거라고 보고 오히려 이제 전체적으로 학생들이 느낄 때는 불수능 느낌이 더 강해졌죠. 그래서 대체적으로 현재의 상황에서는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지만은 네. 제가 그동안 한 35년 경험한 바에 의하면 계속 어려워지지 않기 때문에 약간 쉬워질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학생들은 크게 부담 안 갖는 게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사교육계의 대부, 또 사교육계의 아이콘처럼 많이 또 호칭을 불리시잖아요. 대치동 학원가의 포문을 여신 분이기도 한데 요즘 대치동 학원가 분위기 어떻습니까? 최근에 뭐 드라마가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 열기는 여전히 뜨겁나요? 지금 이제 뭐 의대 정원 이런 것들에서 더 열기는 올라갔죠. 예. 근데 앞으로 얼마 갈지는 좀 지켜봐야 됩니다. 네, 뭐 재수생 의대반, 뭐 직장인 의대반, 뭐 초등생 의대반까지 생겼다고 네, 하는데 정말 수강생들이 많이 오고 있어요.
근데 그거는 이제 일부 많이 몰리는 학원은 많이 오고 네. 또 그렇지 않은 학원은 또 전년보다 학생 수가 준 학원들도 있습니다. 네. 사실 어느 정부, 어느 정책도 해결하지 못한 그런 사교육의 불평등 심화, 특히 이 대치동 학원가를 중심으로 한 어떤 그런 교육적인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메가스터디를 만드셨고 인강을 네, 시작하셨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지금도 여전히 그런 사교육 시장은 열기가 여전하고 사교육비는 늘어나는 이런 현실, 뭔가 좀 인강의 한계 이런 것도 느끼지 않으십니까? 그럼 표면적으로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사교육비가 늘어난 거는 일종의 의식의 지체 현상이다. 그러니까 고도압축 성장기에 명문대 가는 것을 통해서 중산층 편입의 경험 때문에 자기 자녀에게 그런 이식을 시킨 네. 그것 때문에 늘어난 면도 있고 또 사교육 자체가 이제는 하나의 산업이 됐어요. 우리나라 전체 산업에서 6위에 해당되고 종사자 수로는 5위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 자체의 수요를 창출해내는 그런 효과도 크고 또 아주 그 디테일한 부분에 시간당 그 수강료가 많이 올라갔어요. 물가가 오르듯이. 그런 예. 요소지. 그러나 크게 인구 구조를 보면 2016년생 이후는 40만이 깨지거든요. 네. 그리고 2019년생 가면 29만으로 30만이 깨집니다. 출생아수 말씀하시는 거죠? 이렇게 예. 되면 작년 같은 경우는 23만. 앞으로 한 2040년 정도 가면 네. 의치 안약수하고 스카이 대학이 2만 명인데 수험생이 20만밖에 안 됩니다. 네. 그럼 10명 중에 1명이 명문대 갈 수 있으니까 그때는 양상이 달라지겠죠. 네. 네. 사실 10년 전부터 또 회장님께서, 아니, 손 선생님께서 네. 이 사교육 시장의 붕괴론을 계속 언급을 저 하셨어요. 붕괴까지는 이야기 안 했고 예. 약화됐다고. 열기가 좀 약화될 거다. 꺾어질 예,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10년 전부터 했는데 아니 지금도 대치동 학원가 열기는 여전하고 오히려 사교육비 같은 경우는 최근에 그 추세를 보면요. 네. 더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예, 잠시 그래프를 그게, 좀 볼까요? 예. 네. 사교육비 총액, 자, 27조 1,000억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전망하고 학부모들이 정서하고 그러니까 좀 저 괴리가 앞에서 제가 있어요. 이야기를 예. 했는데 의식의 지체 현상. 그러니까 내 자녀를 명문대 보내면 성공할 거다라는 네. 거. 세상이 달라진 걸 좀 모르는 그런 측면 하나하고 예. 그다음에 사교육이 산업화된 측면 그리고 분당 가격이 올라가고 그다음에 2000년생부터 2015년생까지는 40만 대가 꾸준히 유지되거든요. 네. 그리고 앞으로 한 10년 정도는 유지될 가능성은 있어요. 예. 그러나 그 뒤에 갔을 때는 양상이 달라진다 이 네. 이야기입니다. 예. 근데 지금의 이런 사교육 의존도를 심화시킨 것 중에 하나가 물론 메가스터디의 이 유명한 그 현우진 강사도 있지만 이런 일타 강사들이 오히려 이런 사교육 의존도를 심화시켰다 그건 이런 동의 못하겠습니다. 예. 그러세요? 어떤 예. 점에서요? 저희는 사교육 안에서 사교육비를 줄이려고 노력을 많이 했고 실질적으로 한 1년에 한 50만 원에서 70만 원이면 모든 가정을 다 할 수 있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 일타 강사들이 워낙 그들의 소득이 커진 것이 예. 이제 그런 착시 현상을 일으킨 거지. 인강은 네. 사교육 안에서 나름대로 사교육의 지역적 불평등을 해결하고 또 사교육비 절감에 기여도 했다고 예. 저는 자부합니다. 예. 자, 근데 말씀하신 대로 일타 강사들의 순기능보다 최근에는 그런 유명세를 통한 어떤 뭐 고소득, 뭐 명품 소유, 뭐 고가 주택에 산다 이런 문제로 또 약간 구설에 오르기도 하잖아요. 네. 원조 일타 강사로서 이건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일부 강사 그렇고 또 아주 훌륭한 일타 강사들도 많습니다. 네, 실제로 현우진 강사는 어떻습니까? 현우진 강사는 정말 대표적으로 모범적인 강사죠. 사실 전혀 뭐 스캔들 이런 게 없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저는 볼 때 이분이 강의 준비를 정말로 제대로 하는 분이고 강의 자체를 좋아하는 분이기 때문에 네. 그런 플렉스라든지 이런 쪽에 어떤 뭐 무리를 일으킬 만한 일을 전혀 하지 않는 예. 절제된 아주 훌륭한 강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우리 사교육계의 어떤 시장을 처음으로 이제 연 분으로서 네. 어떻게 보세요? 이제 공부는 유전의 영향이 큽니까? 아니면 환경의 영향이 큽니까? 유전의 영향이 훨씬 큽니다. 그건 연구 결과에 다 나와 있고요. 근데 이제 환경적인 요소도 상당히 중요하게 작동을 한다 네. 하는 거. 그래서 근데 우리 대한민국 국민은 유전적으로는 다 뛰어나기 때문에 네. 유전적 요소에 의해서 공부를 못한다라고 할 요소는 좀 적다. 그래서 자기가 처해진 상황에서 최선의 노력을 하면 네. 얼마든지 성적은 올라간다 그렇게 믿습니다. 알겠습니다. 사교육이든 공교육이든 제자들을 아끼는 그런 마음만 뭐 여전하다면은 네. K-에듀의 네. 성장 가능성 앞으로도 뭐 무궁하지 네, 않을까? 그렇습니다. 우리 한국의 이 지금 교육 계획에서 정말 살려야 될 건 교육 열기고
그리고 뛰어난 교육 공급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이 공급자적인 능력을 가지고 전 세계의 교육 시장을 평정하는 K-에듀가 저는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네, 예. 그 선봉에서 앞으로도 좀 중요한 저는 역할. 마중물 역할 정도 하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손주은 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